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별로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외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혼자인 나를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지레 겁을 먹습니다. 예전부터 혼자 영화를 본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하면 주변에서 심지어 부모님조차 왜 혼자 다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같은 직장 생활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가는 경우 동료들에게 왕따로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지낸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며 타인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고독과는 다릅니다. 독일의 학자 폴 틸리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이렇듯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혼자 있어도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며 혼자인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편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젊었을 때 인간관계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면서 상대를 굳이 맞춰야 할 필요도 없어지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혼자 산책하고 독서하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바느질을 하는 등의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들에 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즉 사람을 만나 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혼자 고독을 즐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혼자 잘 지내는 분들에게 정말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인연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사실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려 있지만 사실 그 속에 혼자 있는 듯한 소외감이 드는 것을 느낀다면 이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유치원부터 직장 생활, 모임 등에서 만난 사람들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두 친구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들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친구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진정한 친구라 부르던 친구 중 정말 한두 명만 남아도 많이 남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나를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게 놔두고 인간관계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싫어서 혼자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는 등 자기 내면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고민이 있다면 공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는 게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민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고민을 듣는 입장에서 친구의 고민이 내가 봤을 때는 고민이 아닐 수 있고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공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누군가의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식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어쩐다 해도 만약 자식을 안 가진 입장에서는 친구의 말이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에 의도에 관계없이 친구의 고민에 질투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얘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을 느껴야 하거나 고민이 있는 친구를 위로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친구를 만나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혼자 지내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찾는다면 이것만큼 외롭고 힘든 건 또 없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다면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실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 내에서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나랑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뿐 절대 타인의 말에 상처받거나 타인의 말을 곧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신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평가할지 알 수 없고, 지금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난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이 했던 조언을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의 일부만 듣고 상황을 판단해 그들의 생각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은 진정 여러분들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은 당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타인은 나만큼이나 내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성격이 어떤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절대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타인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타인의 조언은 단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조언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 말이 내 선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들었을 때 타인의 조언이 별로면 그것을 굳이 계속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나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은 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나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딱 맞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나에게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오로지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내 선택을 따를 걸 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그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판단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의 시선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남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줏대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과도하게 비위를 맞추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위한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공원에 가서 산책도 잘 다니고 혼자서 쇼핑도 하고 카페, 영화관, 심지어 식사까지 혼자서도 잘합니다. 이처럼 혼자 있을 때 유난히 뭔가 채워지고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대개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반대로 의미 없이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심지어 공허하고 재미없는 무의미한 손실로까지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1, 20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혼자 방에서 유튜브,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음식은 배달로 쉽게 시켜 먹으며 집 안에만 있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취미생활하며 혼자 즐길 거리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굳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사람들은 만나면서 생기는 상처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안정되고 더 자유롭고 뭐든지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여행도 어느 장소 딱 정하지 않고 눈치 봐가지 않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간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집안에서, 집 밖에서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외로울 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오히려 이쯤이 되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해질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불규칙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루틴이란 어떤 것을 평소에 하는 방식, 정해진 대로 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 행동들을 특정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입맛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는 꼭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우울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측면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그것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집안을 정리하거나 외출을 하는 시간까지 정해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책을 읽는 시간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안정감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틴은 자칫 반복적이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루틴 있는 삶은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첫째로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루틴이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하루를 더 적은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억력 측면에서도 노인의 규칙적인 습관은 가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까먹지 않고 제 시간에 복용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일상이 되면 가족들이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생활 루틴은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을 따로 빼놓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걷기와 같은 루틴을 넣는다면 새로운 장소에도 가볼 수 있고 그곳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식사는 언제 하고 내 취미생활은 언제 하는 것이 제일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고 나와 제일 잘 맞는 루틴을 만들게 된다면 인생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굳이 혼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가 편하고 좋긴 하지만 가끔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친구나 가족이 생각날 수 있고 좋은 관광지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가 얻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사람을 종종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만나면 기가 빨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먼저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선을 넘지 않고 자신도 친구에게 선을 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놓는 사이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친해져서 잘해주면 결국 이용만 당하고 선을 너무 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포함됩니다. 너무 가깝다고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친구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주고 자기 자신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장소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친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일 피해야 할 것은 친구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려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 쓸 돈을 친구에게 미리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굳이 맞닥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친구가 있더라도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